자, 그러면은 RPM부터 풀이를 조금 해볼까 해요. 자, 우선 32쪽, 33쪽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풀긴 했고 고치긴 했는데 뭔가 좀 와닿지 않은 풀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으면 질문하시고. 크게 없나요? 거기서는 이제 뭐 저번에 대부분 풀이는 했었어가지고 252번 요거 하나만 좀 봅시다. 252번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함수에서 이거는 그냥 이 단원뿐만 아니라 그 함수라는 단원을 다 포함해서 꼭 인식을 했으면 하는 접근이니까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y는 2분의 1 x 제곱이라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치수함수가 있대. 이때 있다는데 어떻게 있구나 해야지. 그래서 이 친구를 그려봤더니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있는 이 y절편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줬어요. 정사각형.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이 이쪽에서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또 세로 길이를 통해서 정사각형을 또 하나 그려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새롭게 생긴 정사각형이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건데 사실 뭐 계속해서 안 하죠. 세 번째만 하고 멈추지. 그럼 그때 요 세 번째에 생긴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이게요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겠죠. 근데 읽어보면요 그 문제 안에 어떻게 할지를 다 적어줘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인식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함수라는 거를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가 뭐냐, 이 함수란 x를 넣으면은 y가 나온다. 그럼 당연히 반대인 경우도 되죠. y를 알면 x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함수의 기초적인 내용이잖아. 근데 이 기초적인 내용을 제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흐름에 맞춰서 가보면 어디서 시작을 했냐, 이 y절편에서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 값이 0,1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그려지는 모든 사각형들은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쪽의 길이도 똑같이 1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은 교점이라는 거죠. 교점. 그럼 교점은 어쨌든 주어진 함수 위에 점이 있고, 함수라는 건 뭐다? x 넣으면 y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 x좌표를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넣자고. 1, 뭐가 돼요? 2분의 1이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은 1,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됐어. 근데 얘가 또 정사각형이니까 이 부분은 2분의 1일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교점은 뭐야? 이 함수 위에 점이니까 x를 넣으면 y가 나오겠다. 그럼 이 x를 알아? 안다는 거죠. 왜? 1에다가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3이에요.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교점은 2분의 3, 컴마가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 2분의 3을? 뭘 어떻게 넣으면 되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2분의 1에 그럼 2분의 3제곱이래. 생긴 거. 안 익숙하죠? 근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이상하게 생긴 애가 그냥 저런 수구나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다른 형태로 고쳐서 써도는 돼. 근데 굳이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저렇게 생긴 수야. 이거를 자꾸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여기 길이가 될 거고, 우리는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써주면 된다? 주어진 길이 2분의 1에 2분의 3제곱이라는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제곱하면 돼요. 정사각형 넓이니까.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얘들이 곱해지겠지? 2분의 1에 3제곱이 돼서 답은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구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그냥 진짜 단순한 거야. 뭐야? x 넣고 y 나온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지수의 이런 형태들 그냥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지수로고 뿐 아니라 이
대수라는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내 그 뭐랄까 국한되어 있는 엄청 협소한 지식을 조금 더 넓히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엄청 이상하게 생기는 게 나오거든? 아 그냥 그렇게 생겼구나. 받아들이셔야 되고, 대신에 주의할 거는 있지도 않은 걸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다양한 애들 나오니까 정말 막 이상한 애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답에 써. 그리고 이상한 로그 성질을 그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데 막 다른 성질을 내가 만들어서 쓴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본에 입각해서 대신에 받아들이자. 그 마인드고. 자, 34쪽, 35쪽입니다. 자, 질문 하고 싶은 거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그냥 내가 풀 거예요. 언젠가는 답해 주겠지. 자, 34쪽에 256번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려워할 만한 거 위주로 풀어주긴 하는데, 모든 문항을 다 가설 때 기본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기본에서 생각을 확장해 나가야지 나중에 복잡한 유형이 나오고 심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A랑 B가 1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있대. 근데 A가 더 B보다 작대. 그때 A의 X제곱과 A의 B제곱과 B의 A제곱과 B의 B제곱 중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해보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많이 하냐면요, A랑 B에다가 그냥 대충 숫자 대입해서 많이 풀어.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대입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접근은 못해요. 그러므로 얘는 대입보다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항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b의 x제곱이라는 이 두 개의 지수 함수를 그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둘 다 밑이 얼마예요? 1보다 작아. 그럼 그때 그래프, 이거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봐. 자, 우선은 그냥 기준이 되는 거 하나를 잡읍시다. a를 먼저 잡을까? 자, y는 ax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이 bx라는 친구는요, 이 ax를 기준으로 얘보다 가파르게 그릴지 아니면 완만하게 그릴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헷갈린다 하면은 요거를 기억해. 자, 2의 x제곱하고요 3의 x제곱이 있어. 그럼 누가 더 y축에 가까운지 알아요? 그래프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게 누굴 것 같아? 얘가 빨리 증가하겠지. 아, 그래서 이 3의 x가 훨씬 가팔래. 오케이? 근데 얘네를요, y축 대칭을 해야 감소하는 게 되거든?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 x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다른 말로 역수를 취한다가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오히려 2분의 1 x랑 3분의 1 x 중에 누가 더 가파르다는 거야? 3분의 1 x가 더 가파르다는 거야. 얘네를 뒤집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작을수록 가파르다는 거야. 그럼 지금 a가 b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누가 더 가파르다고? 얘가 더 가파르다고. 그래서 a가 지금 가파르고 b가 조금 더 완만한 형태니까 b를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bx, y는 bx. 자, 이렇게 a의 x제곱과 b의 x제곱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다가 뭘 대입했어? a랑 b를 각각 대입을 한 거야. 근데 a랑 b는 어디 있냐? 0과 1 사이에 있는 x값인 거야. 그럼 0이 여기 있다 치면은 1은 얼추 어디 있냐? 여기가 0,1이거든요. 그럼 x값도 똑같이 여기에 1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a랑 b는요, 이런 느낌으로 A가 작은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해요. 대입을. 쭉 대입을 하겠지? 그럼 하얀색이 뭐야? 하얀색이 ax제곱이잖아. 그럼 a를 대입한 값이 a의 a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노란색에 대입한 거지?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b의 a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대입을 할게요. b도 똑같이 쭉 대입을 해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만나는 이 지점이 뭐가 되냐면은 이 노란색에 대입한 거니까 b의 b제곱이 돼요. 자, b를 대입을 했는데 하얀색으로 만나는 이 지점이 a의 b제곱이 됩니다. 좀 헷갈리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야?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을 찾자 이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사이에 있는 이 두 친구는요 정확히 비교는 못해요. 왜냐면 A, B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는 파악이 됩니다. 자, 왼쪽 A를 넣었는데 더 위쪽에 있는 친구가 누가 이 노란 그래프니까 BX죠. 그래서 A를 B에다가 넣으면 이게 제일 큰 값.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B의 제곱. 자, 그리고 큰 거 B를 넣어야 오히려 작은 값이 나와. B를 넣었는데 더 아래쪽 그래프에 있는 거 이 노란 하얀색에 넣은 거죠. 그럼 하얀색에다가 B를 넣었으니까 B를 요 A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최소는 A의 B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이제 좀 정확한 답이 되는 거고, 이게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은 A에다 4분의 1을 대입하고요. B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직접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3분의 1, 2분의 1 넣어도 되는데 둘 다 2의 거듭제곱 꼴로 해야 조금 덜 헷갈려. 근데 막상 이거 써보면은 그렇게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원래 풀이로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그냥 맛배기만 해줄게. 자, 이걸 한번 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4분의 1에 4분의 1제곱이고요. 그 옆에 거는 4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고요. 그 옆에 거는 2분의 1에 4분의 1제곱이고요. 그 옆에 거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리가 뭐냐면은 밑이 똑같아. 근데 밑이 둘 다 1보다 작지. 그럼 얘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작은 거를 대입해야 큰 값이 나와요. 헷갈리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이 똑같을 때는요 작은 거를 대입해야 큰 값이 나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작냐면은 얘가 작아. 그래서 오히려 얘가 더 큰 값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밑이 같을 때 작은 거를 대입해야 큰 값이 나와요. 1보다 작으면. 그래서 얘가 더 크겠다. 그럼 최대값을 비교하려면요 이 둘을 비교를 하면 돼요. 최소값을 비교하려면 이 둘을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 둘을 비교하려고 봤더니 밑을 맞춰줄 수가 있다. 왜냐면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8분의 1제곱이고요. 미안. 얘 제곱해주면 2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2분의 1의 4분의 1제곱이죠? 그럼 역시나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가 더 작을수록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됩니다. 자, 얘네 둘을 비교하려고 역시나 여기도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뀌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역시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작은 거를 대입할수록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P의 A제곱이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뭐가? 지금 얘는 얘였어요. A의 B제곱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직접 숫자로 비교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입해서 해봐도. 그러니까 뭘로 하는 게 낫다? 그래프랑 익숙해지면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혼동이 올 거 알아요. 그래도 조금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 그래프를 요 국소적으로 요 부분만 되게 좀 확대해서 그리면 덜 헷갈려. 조금 덜 헷갈려.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하나는 얘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리면 돼. 그래서 얘가 B의 X제곱이고 얘가 A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랑 B를 각각 대입을 하자. 이런 느낌. A 대입한 거, B 대입한 건데 제일 큰 거 어디 있어?
여기가 제일 크겠죠? 제일 작은 거, 여기가 제일 작겠지. 이러면 조금은 더 보기는 편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문제의 틀을 알 때의 접근인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 납득이 되셨다면은 넘어가도록 하고, 저번에 35쪽까지 했었죠? 35쪽입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풀었을 때. 두 개만 딱 하고 갈게요. 자, 264번. y는 a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래. 단 a가 0과 1 사이네. 그럼 어때요? 0과 1 사이니까 얘는 감소함수야. 이거 이제 계속 주입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어차피 이거 로그에서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상기를 하면 좋아요. 아, 감소함수구나. 그럼 어떤 논리가 돼? 큰 걸, 여기가 클수록 오히려 값은 작아지고, 여기가 작을수록 값이 커진다. 이렇게 접근이 돼요. 자,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3이래. x의 범위가 0부터 3이래.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었냐? 저 위에 있는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해줬습니다.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3이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에요. 요번 애가 아니라 공수 1에서 그냥 이것만 봐. 그럼 범위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대.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하여 축을 구한다. 자, 축 구하는 거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상기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그 x값을 바로 구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x는 2가 축입니다. 그럼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럼 이 값에서는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그 최대값 t가 될 거예요, t. 그래서 2를 넣어.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최대값 t는 1인 거예요. 그럼 2에서 더 멀리 있는 게 0이죠? 그럼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는 최소값 t를 갖는 거예요. 그럼 최소인 t는 얼마가 된다? 0, 0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공수 1에서 하는 내용이야. 자,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치환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치환. 그럼 치환한 걸 써볼까? y는 a의 t제곱이다. 그럼 t에 관한 이건 지수함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데 어떤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 근데 t에 대한 식이니까 t의 범위를 알면 좋겠지? 근데 t의 범위를 알아? 구해놨거든. t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돼. 아,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지수함수니까 양 끝에 걸 대입한 게 각각 최대 최소야. 근데 심지어 얘는 뭐인 것까지 알아? 감소함수인 것까지 알지? 그니까 작은 값을 대입한 게 뭐가 된다? 오히려 최대가 되고요. 큰 거를 대입한 게 오히려 최소가 될 겁니다. 이해 되나요? 그럼 이 값이 각각 얼마의 최대 최소가? 125랑 m이 된대요. 그럼 최대값이 125인 거고요, y값. 최소값이 m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a를 마이너스 3제곱 했더니 125래요.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뭐가 된다? 5의 3제곱이 된다. 그럼 3 지우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5니까 a는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된다. 그럼 a가 5분의 1이니까 m도 5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납득되나요? 풀이. 그러니까 기본 풀이 논리가 뭐냐면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가장 기본 꼴은 양 끝에만 대입하면 돼. 왜냐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든가 쭉 내려가니까. 근데 내가 지금 배운 꼴이 아니란 말이야. 얘는 위에가 2차 함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걸 그냥 하나의 통째로 보고 이 값의 최대 최소를 찾겠다는 거야. 이 값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찾아?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지. 그래서 그 최대 최소를 각각 대입한 게 이 전체 y 값의 최대 최소다. 근데 a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a가 1보다 컸다면 작을 때 최소일 때 최소, 최대일 때 최대인데 반대로 a가 1보다 작아지면 반대가 되죠. 이 값이 최대일 때 전체 값은 최소, 이 값이 최소일 때 전체 값은 최대.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도구를 왜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함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상기를 해줬으면 해요. 자, 거기 RPM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숙제 중에. 오른쪽에서 267번 한번 봐. 저번에 왼쪽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쉬웠으면 하거든 아닙니까? 일단 써볼게요. x의 범위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대요. 그때 이 y라는 함수는요 4의 마이너스 x제곱에 2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자, 근데 이 친구는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최소값 y는 b죠. b를 갖고 x는 c에서 최대값 d를 갖는데요. 이때 ab 빼기 cd를 구해라. 자, 그럼 얘는 치환을 하는 문제인 건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치환해볼게요. 누구를 치환할 거냐? 얘는 2고 얘는 4죠? 그래서 작은 쪽을 치환하는데 이에 x제곱을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x제곱 자체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주장이 가능해? 저 4의 마이너스 x제곱의 t의 제곱이라고 주장이 가능해. 괜찮죠? 자, 그럼 그냥 쓰면 돼. 치환한 거 쓰죠. y는 t 제곱이고, 자, 그 다음 요거에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했으니까 여기 1제곱은 밖으로 빼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될 겁니다. 문제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인식을 해야 돼요? t에 관한 함수로 내가 치환을 한 거잖아. 그럼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에 대한 신경을 해야 돼요. 당연히 t에 대한 함수니까 범위도 t로 나와야 돼. 근데 주어진 거 x범위잖아. 그럼 이걸 뭘로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 t에 관해서 범위를 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랑 1을 대입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이 되겠지? 1을 대입하면 뭐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는 밑이 뭐예요? 밑이? 이 지수는 밑이를 뭐야? 2가 아니라 2분의 1인 거예요. 밑이 2분의 1일 때는요 감소함수기 때문에 각각 대입한 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랑 1을 대입한 게 각각 최대치로 바뀌어요. 그럼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부터 4까지가 됩니다. 자, 이거 범위 바꾸는 거 이해돼요? x의 끝에 있는 거 마이랑 1을 그냥 대입한 것 뿐이야. 대신에 이게 감소 형태니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야, 부동호. 자, 그래서 이 t의 범위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 이제 하라는 거 보자. 최대최소 구하지. 그럼 뭐야,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지? 이거는 어떻게 할지는 난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공수 오늘 가르친 건 아니니까. 근데 나는 계속 똑같은 풀이를 써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내 풀이를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 배웠던 거가 있고 익숙한 게 있을 텐데 나는 이 풀이를 계속 따라왔으면 해요. 자, 똑같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자, 축 구합니다. 축을 구해보면은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b. 그럼 축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네. 그럼 여기서 무슨 값? 최소값을 가져. 자, 그때 최소값은 y예요. y값. 그럼 1 넣어봐.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최소값은 2가 되겠죠. 괜찮죠? 자, 1이랑 더 멀리 있는 게 둘 중에 누구야? 4지. 그럼 t에다가 4를 넣어주면은 반대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y값은 뭐가 되는 거야? 16 빼기 8
플러스 3이니까 11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차함수 최대최소야. 자, 그럼 그때의 A, B, C, D를 써보면은 최대 최소 나왔죠? 얼마? 최소값이 최대값 11. 자, 그럼 이때 A, B 값은요? 이거 맞아요? 아니야. 이건 내가 써놨지 일부러. T는 이지 T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X는 이지 X는? 근데 T가 뭐였어? 이거였죠. 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까지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2의 마이너스 X가 1이 되는 경우와 2의 마이너스 X가 4가 되는 경우까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귀찮지만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때 X는 얼마예요? 1이 되려면 결과가 X 얼마 넣어야 돼? 0 넣어야 돼요. 0 제곱해 1이야. 자, 그리고 여기 4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아까 4 나오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구하라는 게 AB 빼기 CD니까 0 더하기 22. 답은 22. 납득되나요? 좀 잘 따라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넘어가면요. 유형 8과 9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자, 이거를 내가 지난 시간에 굳이 왜 안 했었냐면 바로 요거를 까먹었을까봐 오늘 그냥 따로 하려고 했어요. 공수처에서 나오죠? 절대부등식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만약에 조금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은 조합평균의 관계도 같이 배웠을 건데 조합평균은 잘 안 나오고 산술기하가 대다수로 나옵니다. 자, 이거 의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랑 B가 모두 양수일 때 A 더하기 B라는 값은요, 항상 최소값을 이렇게 갖습니다. 뭘로? 2 루트 A, B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이때 등호, 그 최소인 경우는 언제다? A랑 B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산술기하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튀어나오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수꼴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양수예요. 양수. 근데 이 산술기하를 쓰면 무조건 양수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양수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269번 바로 볼게. fx가 4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이거의 최소값 xa에서의 최소값 b를 갖는데 이게 뭔 소리지? 정확히 얘네 둘이 역수는 아니지만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이 어떤 관계예요? 보통 역수관계라는 거지. 왜 역수관계가 중요하냐? 이 산술계는요,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둘이 곱한 걸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근데 역수관계라면 곱했을 때 어떻게 돼버려? 서로 곱해지면 1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 값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네 둘이 역수관계인 거를 좀 착안을 해서 산술기하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A고 이게 B인 거예요? 그럼 크거나 같아. 뭐보다? 2 루트 둘이 곱하래. 둘이 곱해. 그럼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곱해. 그럼 어떤 계산이 돼요? 지수 덧셈 하니까 x 사라지겠지?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남아? 2 루트 4의 3제곱이 남습니다. 그럼 루트가 벗겨지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8로 나오죠? 16이 되겠네. 그래. 이게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 되는구나. 자, 근데 이러고 끝이면 좋겠지만 최소값만 구하라고 안 했죠? 뭐까지 구하래? x는 a에서래. 그럼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언제 성립하냐 이거 물어보는 등호 성립조건. 등호는 4의 x제곱과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그럼 얘는 밑이 4, 4로 같으니까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같으면 되고요. 그때 x는 얼마면 된다? 2분의 3이더라. 그래서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16을 갖습니다. 그래서 a,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2분의 3 곱하기 16 해서 답은 24가 되더라. 산술기야. 오랜만이죠, 산술기야. 그러니까 공수1은요 진짜 많이 쓰일 거거든요, 대수에서. 근데 공수2는 찔끔찔끔 써요. 그 중에서 그나마 나오는 게 예산술기야. 그 왜 공수2에서 쓸만한 거 없나? 간간히 있긴 해요. 아주 간간히. 근데 이게 자주는 안 나올 거야. 특히나 뭐 집합 명제 같은 경우도 진짜 간간히 쓰이긴 할 건데 아무래도 그냥 몰라도 상관없는 수준으로 쓰일 정도? 근데 공수1 내용은요 티는 안 날 수도 있지만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공수1 내용이에요. 뒤에 가면요 2차 방정식 뭐 근계수 아니면 뭐 3차도 간간히 나오고 3차 방정식도 나오고 아니면 뭐 인수분해 곱셈공식이 당연히 나오고 물론 경우의 수는 안 나와요. 경우의 수는 안 나와. 행렬도 안 나와요. 행렬을 그냥 아니야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공수원은 좀 계산들이 좀 중요하고 대수를 하기 위해서 공수는 사실 그냥 기본 좀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수라는 단원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것까지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로그 함수 가겠습니다. 271번. 자, 방금 배웠던 개념이 여기에 차용이 돼요. y는 6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자,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혹시 윤곽이 좀 보이시나요? 그냥 뭐 여기 체크하지 말고 그 문제만 봤을 때 한 치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 어쨌든 내가 익숙한 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한테 익숙한 걸로 바꿔야 돼. 그럼 치환을 하자. 근데 아까 얘처럼 2x제곱 있고 4x제곱 있으면 얘가 t제곱이니까 이차 함수로 바로 되잖아. 그럼 얘도 가볼까? 그럼 얘를 만약에 t라고 둔다면 이게 뭐예요? t분의 1이에요. 얘는 뭐야? t제곱이고 얘는 뭐야? t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이면은 조금 지수가 익숙해진 거예요. 얘 자체를 그냥 t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얘 자체를 t로 보면은 이 친구를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만들 수 있나요?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자, t를 제곱을 했어요.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꼴이지? 그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둘이 곱한 거. 근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뭐가 생겨? 3의 2x 플러스 2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납득돼요? 제곱하면? 곱셈 50꼴.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 형태를 좀 바꾸고 싶잖아. 근데 여기 있네. 9의 x제곱하고 9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저기에 있는 2만 이렇게 넘겨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9의 x제곱과 9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아진다. 얘를 가지고 이 친구를 표현할 수 있다. 납득되나요? 자, 그럼 치환이 됐어? 그럼 써볼게. 치환된 거. y는 자, 얘가 t죠?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고 그럼 그래도 차수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6t에 플러스 2야. 자, 여기까지 괜찮죠? 치환되는 거? 자, 그럼 2차 함수 나왔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요 앞에서 했던 요 개념.
무슨 개념? 산술기하. 아까 얘기했죠. 이 둘이 역수일 때 산술기하 쓸 수 있다고. 그럼 뭐가 생긴다고? 최소값이 생긴다고. 근데 내가 치환한 이 형태 자체가 이 꼴이라는 거예요. 방금 주장했던 산술기하고. 그럼 a 더하기 b라는 값은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 루트 둘이 곱하면 뭐예요? 1이에요. 둘이 없으니까. 그럼 2 루트 1, 즉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럼 저게 뭐가 의미가 있냐? 우리가 지금 뭘 했어요? 치환이라는 행동을 했지. 치환이라는 행동을 하면요, 그냥 냅다 치환하고 끝이 아니야. 그 치환을 통해서 생기는 범위를 항상 유념을 해야 돼요. 내가 맘대로 함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공수투에서 합성함수 배웠죠. 합성함수. 합성함수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y는 x제곱 fx 맞죠. 자, 이건 그냥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쓰지 마시고. x제곱 마이너스 뭐 4x 이렇게 썼어. gx를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어. 근데 이거를 f에다가 넣겠대. 그럼 되면 되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4차 함수가 돼버리니까 좀 보기가 별로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그냥 얘를 t라고 두자. 얘 t야. 얘 t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ft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f 그대로 보면 돼. 그럼 끝이네? 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다루던 이 f라는 함수와 이 fgx라는 함수는 엄연히 다른 함수잖아. 그쵸? 그럼 합성을 한 거를 여기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똑같이 써버리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생긴다는 거야? 이 치환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바로 t의 범위를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참고로 t라는 친구는 얘죠, 얘. t는 마삼보다 항상 작거나 크거나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치환에 대한 개념인데, 괜히 머리 아플 거 가니까 일단 주고, 이거 결론은 치환을 내가 했다. 왜 해? 그러니까 보기 편하려고 해 보통. 근데 뭘 신경 쓰자? 어떤 변화의 범위가 생기는지 신경 쓰자.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t라는 친구의 최소값이 얼마야? 2죠. 그럼 t의 범위는 2 이상이 되더라. 요거까지 써주셔야 된다. 그거 빼면 끝.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최대값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왜?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니까. 위로 블록하니까 축을 구해야겠네. 자, 위로 블록한데 이 축이 얼마예요? t는 3이죠? 근데 3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데 되네. 그럼 범위가 지금 2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 게 맞다? 3에서 갖는 게 맞다. 그래서 t에서 3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y는 얼마?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11이다. 최대값 1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느낌 알겠나요? 치환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지수함수가요, 저번 시간에 그래프 열심히 그렸잖아. 그 그래프 열심히 그린 거 제외하고는요 못 그려요. 이거 지금 지수함수거든. 얘 y는 뭐시기? 이 y는 뭐시기? 얘도 지금 지수함수야. 얘도 지수함수인데 못 그려. 못 그리는 거를 풀래. 어떻게 푸는 거야? 치환으로 내가 아는 형태로 바꿔놓고 푸는 거예요. 이 치환을 했으니까 항상 범위를 좀 유념해서 하자. 이거 잘 두셔야 돼. 왜? 이 개념이요, 남은 지수로그 함수 다 쓸 거예요.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에서 다 쓸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수함수 잘 해놓고 요거 계산 잘 해놓잖아요. 로그도 맥락상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얘기는 했는데 이 지수로그라는 걸 처음 하면 되게 어려워하거든? 어려워해. 뭐가 어렵냐? 그냥 지수랑 로그 자체가 어려워요. 계산이 헷갈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혼동이 자꾸 와. 근데 계산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숙달이 되잖아요. 그 다음 개념들,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계산하고 방정식 찾고 부등식 씻고 이거는 잘해. 지수로그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을 이제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이제 내가 가르쳐온 경험을 토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땐 지수 로그 계산이에요. 그 부분을 자꾸 이제 반복하면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뒤에도 지수 계산, 로그 계산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 있다. 그럼 그 지수 개념 펼쳐놓고 로그 개념 펼쳐놓고 보면서 하세요. 이게 익혀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답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요. 오늘은 로그 함수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정석 그리고 필기 노트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 함수 페이지로는 이제 정석은 48쪽, 9쪽이고요. 필기노트 저번에 썼던 거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기노트를 다시 언제 펼쳐볼지 아니면 그냥 뭐 쓰라니까 쓰나 보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제 내가 알아보기 좋게 써놓고 나중에 다시 찾아볼 용도로 쓰면 좋아요. 물론 뭐 시중 교재에 뭐 잘 돼 있는데 굳이 내 거 가지고 써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자기 나름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잘 접목시키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제 로그 함수를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수 함수를 다뤄봤어요. 그럼 지수 함수 하면은 딱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그거 간단하게 연습만 해볼게요. 지수함수 간단한 거 한번 써볼게요. y는 2의 x제곱이다. 이런 거는 뭐 바로 보이시죠? 밑이 얼마야? 2야.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지? 1보다 크니까. 그리고 뭐를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어디 있어? x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하면서 여기 0,1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기본 그래프야. 얘에 대한 약간의 변화를 줄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요 평행이동을 하고 뭐 대칭이동을 하고 한 거거든요. 얘를 그릴 거야. 근데 그릴 때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하지 않아요. 그릴 때는 딱 두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뭐냐? 바로 점근선.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밑이라기보다는 증가하냐 감소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우선 이 친구의 점근선을 파악 가능한가요? 자, 점근선이라는 건 원래는 이 x축 y는 0이었지? 그럼 점근선의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이 y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럼 y가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그냥 그리면 돼요. 그려볼게. 그럼 점근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구나. y는 마이너스 2구나. 그려봐. 그럼 점근선 그렸지? 그럼 그래프는요 둘 중 하나예요. 이 점근선 따라 올라가냐 내려가냐. 딱 두 개밖에 없다. 물론 여기에 x축 대칭이 추가되면 뒤집어지는 것도 있긴 해. 근데 지금은 x축 대칭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밑이 얼마예요 여기? 이걸 잘 봐야 돼. 밑이 얼마인 거야? x 밑에 있는 게 밑입니다. 밑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보다 작죠?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다. 괜찮나요? 감소하면 그냥 그리면 끝이야.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정도 디테일을 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 바로 y절편을 추가할 거야. y절편. y절편을 구해라 하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돼? 0 대입하면 돼요. x에 0 넣어봐. 그럼 뭐 남아? 0,0이네. 아, 여기 지나게끔 그리면 되겠네. 그럼 이걸 왜 추가하냐면요. 저거를 안 찍고 그리면은 그냥 예를 들어 하나 그려줄게요.
자, 정근선이 여기 밑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몰라? y절편 몰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냥 감소하는 것만 하니까. 그럼 그때 이 친구는 어디를 지나냐면 2, 3, 4분면을 지나요.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1, 2, 4분면을 지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이 함수가 어느 4분면을 지날까요? 혹은 이 함수가 몇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해요. 그럼 그거의 결정을 누가 하냐? 이 y절편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y절편까지 찍어준다. 이 얘기 아마 그거 할 때 들었을 거예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요. 마지막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이 y절편 위치까지 따집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자, 그래서 위치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완성해주면 끝이다. 이게 지수함수였어요. 자, 지수함수를 그릴 때 뭐가 중요하다? 정근선이 어디 있지? 정근선이 이제 y는 꼴인 거지. 그 다음에 밑이 얘를 증가하게 하는지 감소하게 하는지.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 y절편이 약간의 디테일 차이. 좀 더 내가 완벽한 그래프를 그리고 수 있냐 없냐 차이.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진 않고 디테일 차이. 자, 요게 지수함수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 지수함수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 로그 함수 볼 거거든요? 베이스는 똑같아요. 베이스 똑같습니다. 자, 그럼 로그 함수 볼게요. 자, 로그 함수 일단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부터 하기 전에 우리는 요거부터 쓸 겁니다. 이 로그 함수의 결론은 뭐냐면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예요. 아, 그러네. 공수2에서 역함수도 쓴다. 자, 역함수는 기억하시나요? 역함수? 역함수가 뭐였어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한다면 역함수란 뭐다? 원래 함수가 하나 있죠? x를 y로 보내는 함수가 있어. 근데 역함수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 뒤집는 거야. 역. x에서 y로 보냈다면 이번에는 y에서 x로 보내겠다. 즉 x랑 y를 서로 바꾸겠다. 이게 역함수였어요. 기억하죠? 자, 그럼 지수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 그럼 지수함수니까 기본적으로 a는 0보다 커야 하고요. a는 1이 아니다 해서 시작을 했었죠? 요거까지 쓸게요. 자, 이때 y라는 값은요. 항상 0보다 컸어야 돼요. 이게 치여겠지? 정역 썼다? x는 아무거나 다 낼 수 있었어요. 모든 실수.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함수야. 자, 근데 위에 써놨지. 로그 함수는 어떻게 볼 거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볼 거다. 그럼 역함수 구해봐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함수 주고 이 역함수 구해봐 하면 어떻게 해? 알지? x랑 y를 바꿔줘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함수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 y는 꼴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근데 로그의 정의에 의하여 요 y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로그 a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참고로 요거 헷갈리시면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로그의 정의예요.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 이거 헷갈리잖아.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 개념을 여기에 적용을 해볼게. 밑이 a죠. 여기다가 로그 a를 이렇게 취해봐. 어때? 이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내려오는 거 맞지? 로그 a는 1이죠? 그럼 뭐 나와? y는 로그 ax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정의를 보셔도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도
로그를 지수로 바꾸는 건 잘하거든? 자, 이 로그 보고요. A의 Y제곱 X다 이거 바꾸는 건 은근히 잘해. 근데 이 지수를 보고 로그로 은근히 못 바꿔. 근데 이 지수를 로그로 바꿀 때 어떻게 해도 된다? 양변에다가 로그 A를 붙인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꾸 하면서 나 이거 헷갈린다 싶은 거는 꼭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헷갈리는지도 좀 생각해보고 그걸 좀 질문하셔도 돼요. 어떻게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 다시. 그럼 역함수를 취했죠? 그럼 뭐 했어 우리가? X랑 Y 역할을 바꿨지? 그럼 A라는 애는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죠? 당연히 기존의 A의 정보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1이면 안 돼. 그게 미체 조건이죠? 자, 그리고 X랑 Y를 서로 바꾸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서 X와 Y의 역할이 바뀝니다. X는 0보다 크면만 되고요. Y는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요 X랑 Y를 바꾼대. X, Y를 바꾼다. 이거 어딘가에서 본 적 없어요? X랑 Y를 바꾼다. 공수 2에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했어요. 공수2에서 뭐 내가 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수2를 배우고 왔으니까 이거 했어.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로서 얘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X, Y를 바꿨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다? Y는 X층을 해서 그래프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수함수랑 거의 흡사하게 접근이 될 거예요. 그럼 지수함수 할 때 어떻게 했었냐? A가 1보다 큰 거랑 1보다 작은 거 나눴어요. 여기서도 A가 1보다 큰 거랑 작은 거 나눌 거야.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할 겁니다. Y는 X지. 가운데 Y는 X 이렇게 쭉 그릴게. Y는 X. 그 다음에 1보다 큰 A가 그때의 지수함수를 하나 그려줄게요. Y는 AX. 이 친구의 성질들 아시죠? 0,1 지나고 있고요. 점근선이 X축, Y는 0이고 증가하고 있고 네, 그 정도. 이게 지수함수였어.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한다? Y는 X 대칭을 해서 로그 함수를 그리겠다. 한번 생각을 해봐. 점근선이 여기였지. 이거. 얘를 대칭시키면 점근선 어딜 것 같아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시켜. 이게 대칭 그 가운데 축인 거야.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잡아서 일로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그래프를 내가 손으로 잡고 얘를 기준으로 돌려. 거울 비치듯이. 그럼 여기가 점근선이었죠 지금? 얘도 대칭이 돼서 이렇게 끄집어 오니까 점근선이 어디가 된다? 이번엔 Y축이 돼. 자,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점근선 따라 올라가. 그 0,1 지나지? 그럼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어디를 지나? 1,0을 지나요. X, Y가 바뀌니까 1,0 지나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점근선 따라 올라오다가 여기서도 가파르게 갑니다. 이게 Y는 로그 AX라는 그래프. 납득되나요?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프 형태는. 지수함수 그래프 종류 두 가지라고 했지?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거나. 물론 X축 대칭은 제외한 상태로 보자면. 자, 근데 여기서 로그 함수도 두 종류입니다. 올라가는 거 밑이 얼마일 때, 1보다 클 때 이거 올라가는 형태예요. 당연히 밑이 1보다 작을 때 내려가는 형태도 있을 거야. 네, 일단 얘부터 성질들을 몇 개를 읊어드릴게요. 자, 정의역이 존재합니다. 정의역은 X의 범위죠. X가 모든 곳에서 되나요? 아니야. 그래프 봐봐. 네.
y축을 기준으로 쫙 잘라서 오른쪽에서만 되지? 즉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것만 됩니다. 그럼 치역이에요. 치역 y의 범위입니다. 자, y 값 봐봐. 이 y 값이 지금 점점 올라가서 여기 뭔가 이렇게 막혀 있을까요? 뭔가 그래프상으로 막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요 아주 천천히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계속 커져요. y는 한도가 없어.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무리함수 기억해요. 무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거 어디 막혀 있어요? 아니죠. 그냥 계속 올라가지.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모든 실수입니다. y 값 전제 전부 다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얘는요 항상 지나는 점이 똑같이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0,1을 지난다고 했지? 그러면 지수가 0이면 항상 얘는 0이 되니까. 그럼 반대로 진수가 1일 때입니다.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이거든요. 항상 정 1,0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밑을 내가 뭐 2로 둘 수도 있고 3으로 둘 수도 있고 4로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래도 어디는 항상 지나 이 1,0을 지나면서 얘보다 이렇게 생겼을지 뭐 이렇게 원망하게 생겼을지는 A 값에 따라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두 가지 바로 점근선과 증가 감소입니다. 자, 점근선은 원래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x축 y는 0이었지? 근데 xy가 바뀜으로써 얘는 이제 점근선이 뭐가 돼? x는 0이 되는 거예요. y축이 됩니다. 그리고 a가 지금 1보다 크면은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하죠? 점근선과 증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1보다 큰 경우 봤으니까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은 경우도 보겠지. 성질들은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지수함수 느낌하고 비슷하고. 대신에 그래프 형태는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초반에는. 한번 더 배울게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에도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볼 겁니다. 그럼 지수함수를 먼저 그릴게. 이번에는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그릴 거예요. y는 ax. 자,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그렸어. 자, 그럼 얘를 붙잡고요. 붙잡고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로 오겠어? 돌리면 이쪽으로 오는 거 보여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공통으로 지나는 점 있죠? 그냥 당연히 똑같이 지나야겠지? 돌려도? 그리고 여기 어딜 지나? 0,1을 지나면 여기는 1,0을 지나야겠죠? 자, 잡고 돌립니다. 그럼 요 x축에 해당하는 점근선이 이쪽 y축으로 옵니다. y축 따라 내려오면 되고요. 1,0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됐지. 좀 헷갈리면은 지수함수를 좀 지워줄까요? 지수함수는 이제 얘네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그려드린 건데 헷갈리면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수함수 증가 감소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얘를 지워서 봤을 때 로그 함수의 증가하는 형태 보이시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감소하는 형태도 볼 겁니다. 보이나요? 그럼 얘네 둘이 어떤 관계인지도 보여?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 y는 로그 ax 그래프다. 밑이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얘네 둘은 어떤 관계냐? 요거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돼요. 아, 이 둘은 또 어떤 관계다? x축 대칭 관계가 돼요. x축 대칭. 괜찮나요? 그럼 x축 대칭하면 보통 뭐가 바뀌어? x축 대칭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공수 2에서 배운 거죠? x축 대칭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괜찮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제곱을요 진수나 밑한테 거듭제곱으로 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도 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분의 1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이너스 1제곱을 이 2한테 줘도 되죠? 어때? 밑이 2인 로그를 x축 대칭하면 밑이 2분의 1 로그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증가하는 1보다 큰 형태와 감소하는 1보다 이 작은 형태는 서로 x축 대칭 관계이다. 서로 역수 관계가 되면은 x축 대칭이다.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진짜 당연한 로그 성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세 개가 같다는 인식이. 그런 부분은 이제 로그랑 친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로그를 자꾸 친숙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성질들 솔직히 뭐 어려울 거 없죠? 똑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성질은 동일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 감소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근데 이거 지수랑 성질이 똑같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다루기 쉬울 거예요. 단, 그래프의 형태는 납득하셔야 됩니다. x는 0, 여기 x, y축을 점근선으로 하니까 점근선 따라 올라가겠지? 그리고 이 1,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형태가 원만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고 여기서도 똑같이 점근선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 1,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원만하게 내려가는 꼴이 되더라. 지수함수의 두 가지 형태, 그리고 로그함수의 두 가지 형태를 그냥 당연시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수함수 그려라 하면은 그 점근선을 그려놓고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이 둘 중 하나. 로그함수 그려라 하면은 점근선 이렇게 일자로 그려놓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 인식이 돼야 돼요. 다음 거 이제 평행이동하기 앞서서 여기까지 한번 필기 좀 해놓읍시다. 이번엔 로그함수.